남조선에서 영웅적인 광주 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이제는 3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남조선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이 봉기자들의 그런 영웅적인 투쟁에 대해서 그리고 미제의 비호와 사촉을 받은 전두환 군사 파시로 도당이 이 봉기자들을 얼마나 그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학살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아마 보고 또 들은 이야기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중앙계급교양관에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네,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그렇게 합시다. 네. 그때로부터 어느덧 37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그때 일이 정말 생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광주인민봉기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또 유신 파쇼 독재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전두환 군사 파쇼 도당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1979년 10월 26일 이 박정희 역도가 그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살된 이후에 남조선에서는 그 민주 세력이 아주 장성한 반면에 반대로 유신 잔당들은 몹시 그 위축 고립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극도의 그 위기를 그 느낀 미제는 저들의 그 충실한 주구인 그 전두환 놈을 갖다 내세워가지고 이 식민지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조작된 것이 바로 1979년 12월에 있은 12.12 숙군 쿠데타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서강대학교에 다니다가 괴뢰군에 징집돼서 미군 무대에서 카투사병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때가 1983년 가을이라고 생각되는데 미군 부대의 그 한 장교놈이 술좌석에서 12.12 숙군 쿠데타의 내막에 대해서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놈은 12.12 숙군 쿠데타가 당시 미제 침략군 사령관이었던 위캄놈의 직접적인 배후 조종 밑에서 감행되었다고 하면서 위캄의 묵인 비호 밑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놈이 남선의 육군 구사단과 특수부대를 포함한 3개 사단의 병력에다가 땅크와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이 쿠데타를 감행했다고 뇌까렸습니다. 이처럼 남조선에서 저들의 그 식민지 통치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제의 교활한 책동과 또 그 미제를 등에 업고 저들의 그 파쇼 독재 체제를 계속 유지해 보려는 이 전두환 군사 파쇼 도당의 이 책동은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분노와 한급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5월 18일 광주에 있는 이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비상계엄령 철폐하라. 또 체포된 대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석방하는 이런 구호 밑에 광주 중심에 있는 이 금남로에서 격렬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시위 투쟁이 역사적인 광주인민봉기의 발단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 그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외친 구호는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그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고 또 그들은 이날 평화적인 시위 투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제의 사촉을 받은 전두환 군사 파쇼 도당은 이들의 그 평화적인 시위 투쟁을 처음부터 그 야수적으로 탄압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5월 18일 아침에 일어난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날 아침에 그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자 대학 정문을 봉쇄하고 있던 계엄군 장교놈이 이제부터 학교에 기어드는 놈들은 계엄령 위반자들이다. 이놈들은 모조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제쳐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교수가 신성한 교정을 봉쇄하는 것은 불법이고 위법이 아닌가 이러면서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장교놈이 한 사병의 총창을 뺏어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 교수를 무자비하게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는 피를 뿌리면서 고꾸라져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광주 시내의 그 대학생들에게 알려지자 이들은 그 수십 명씩 대우를 지어서 금남로에 뛰어나가서 비상계엄령 철폐하라,
전두환 이놈을 찢어 죽이라고 외치면서 격렬한 투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예. 봉기는 5월 21일부터 무장봉기로 넘어갔습니다. 예. 봉기자들은 학도 허국단의 무기고를 들이쳐서 많은 무기를 얻어낸 데 이어서 광주와 린접해 있는 라주 화순 등지 그 경찰서와 파출소들을 들이쳐서 애만총, 카빈총 등 많은 무기와 탄약들을 노획했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라 봉기군중은 이 광주에 있는 아시아 자동차 공장을 습격을 해서 300여 대의 자동차를 이게 빼앗아냈습니다. 예. 당시의 그 외신들이 뭐라고 보도를 했는가 하면은 광주 봉기자들이 노획한 이 무기로는 2개 사단을 무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 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 이 기세로 봉기자들은 광주 도청을 비롯한 괴뢰 통치기관들을 습격했고 광주시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예. 이 광주항쟁의 거세 찬 불길은 전라남도의 26개의 시군들 가운데서 라주, 화순, 담양을 비롯한 17개의 도시들에까지 다 번졌습니다. 그야말로 이 지역에서의 괴뢰 통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예, 하지만 미제는 광주의 용적인 봉기자들을 폭도라고 모독하면서 전두환 군사 파시오 도당을 내몰아서 그 봉기자들을 야속으로 탄압 학살하도록 하는 이런 그 전대미문의 범죄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 광주인민 봉기를 야속으로 이 탄압한 이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미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악관의 지령을 받은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위캄놈은 정치를 위해서 무기가 있는 것이다. 광주 시민 몇십만을 죽여도 좋다.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제치면서 당시 미제 침략군이 가지고 있던 C-130 대형 수송기까지 전두환 역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주재 미국 대사였던 이 클레이스틴 놈은 이러한 때 공수특전단 병사들의 용맹성을 효해한다. 반항자들이 넋을 잃고 주저앉게 하는 이 묘책은 역시 무자비한 진압이라고 이렇게 떠버리면서 전두환 일당을 동족 살리기로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때 그 미제의 사촉을 받은 전두환 군사 파쇼 도당은 광주 시민 70%를 죽여도 좋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공수특전단 놈들에게 환각자까지 먹여가지고 동족 살려계로 이렇게 내몰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돼서 단 며칠 사이에 광주에서는 5천여 명이 죽고 1만 4천여 명이 부상당하는 정말 이제 전대미문의 이 살육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목격한 사실 하나만 봐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광주인민 봉기가 무참히 그 진압된 그 다음 날인 5월 29일 날 저는 그 조선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그 친척의 생사 여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광주에 직접 갔었습니다. 광주 시내를 쭉 들어가는데 이 피비린내가 확 이렇게 안겨오더군요. 조금 또 가다가 보니까 여러 대의 소방차들이 아스팔트에 대고서 물을 뿌리고 있어서 저거 뭘 또 도는 거 하고 딱 보니까 아스팔트에 엉켜 붙어 있는 피자국을 갖다가 이 소방차로다가 지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조금 가다가 도청 건물 벽을 보니까 화염방사기에 끄실려가지고 시커멓게 이 벽이 되어 있었고 또 중심가라고 하는 이 금남로와 충장로의 건물들은 이 총탄 자국으로 정말 마치 벌둥지를 연상케 했습니다. 하기에 그때 광주의 참사를 목격한 한 유럽 인사는 자기 수기에서 미제는 야수들이다. 미제 살인기들의 지령에 의해서 감행된 광주 대학살 만행은 정말 무섭고 끔찍한 살인행위이다. 이 참상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와 같이 고개를 돌리고 몸소리를 치면서 이를 갈았다고 단죄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미제는 광주 학살 만행의 원흉 중에 원흉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3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미제는 여전히 남조선을 강점하고 남조선 인민들에게 살인과 폭행을 비롯한 온갖 범죄를 다 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뿐 아니라 지금은 남조선의 사드까지 끌어들여서
남조선 인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까지 들으시려고 미쳐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남조선 인민들의 살 길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이 불행과 고통의 과거인 바로 그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남조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그리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옳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극악한 친미 4대 매국노이고 동족 대결 광신자, 반통일 분자인 박근혜 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낸 그 기세로 반미 자주화 투쟁, 또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